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20대 후반 김지영입니다. 보통 사연을 듣다 보면 이름을 잘 말하지 않던데 저는 익명이 아니라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제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힘든 지난 삶이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이제는 지난 날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 고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시간이 참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말이 되면 잘한 일, 아쉬웠던 일, 그리고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들을 담아 생각에 잠기죠. 그래서 저 역시 생각에 잠기며 올 한 해를 다시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올 초부터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기억부터 나더라고요. 마치 죽기 전 파노라마처럼 내가 살아왔던 삶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넌 몇 살이야? 어디 살아? 부모님은? 주소는 알고 있어? 이름은 김지영, 5살이에요. 처음 생각난 제 모습은 울고 있는 5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 서글프게 울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제 손을 이끌고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어요. 너무 무서웠고 엄마 아빠를 만나면 잘 따라오지 않았다고 혼이 날 것 같았죠. 어린 나이였기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영영 못 찾게 될 거라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아빠가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야 돼. 이 방이 네 방이 될 거야. 이 방에 있는 아이들 모두 지영이보다 나이가 많아. 언니라고 부르면 돼. 엄마 아빠 언제 오는데요? 언제까지 나 여기 있어야 돼요? 집에 가고 싶어요. 분명 아침에 놀이동산 간다고 행복했던 기억인데 정신 차려보니 전 보육원에 있었죠. 제가 지내야 한다는 방에는 대략 10명이 조금 안 되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울며 엄마 아빠를 찾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빛. 어린 나이였는데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은 눈빛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멀지 않아 저 역시 그 분위기 속에 젖어들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웠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는데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곳이 제 집이 아닌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 아빠 보고 싶어도 이젠 울지 마. 알았지? 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왜 울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할 거야. 우린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있잖아. 놀러 왔다고 생각해봐. 재밌고 즐겁지?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 우리를 잃어버려서 정말 슬프실 거야. 제가 보육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저보다 3살 많았던 보육원 오빠 지석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더 슬플 테니 놀러 왔다고 생각하고 울지 말라는 그 말이 어린 나이에도 너무 강렬하게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어렸지만 버려진 게 아니고 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을 엄마 아빠를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석 오빠 말처럼 나는 이곳에 놀러 왔고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재미있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자 신기하게 보육원에 있는 게 재밌었어요. 어린 나이였기에 공부할 것도 없었고 항상 저와 놀아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오면 여기서 지냈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를 찾기 위해 많이 슬퍼했을 엄마 아빠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아, 너 오늘 저녁 제대로 안 먹더라. 어디 아파? 이거 먹어. 빵? 빵이 어디서 났어? 학교 급식 시간에 받은 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오빠가 먹어.
왜 오빠 걸 나 주고 그래? 너 안 먹는 거 신경 쓰여서. 한 방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써야 하는 보육원 생활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적응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챙겨주던 지석 오빠 덕분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던 지석 오빠는 제가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생이었고, 제가 초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되었죠. 같은 보육원에 있어서 둘 다 부모님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서 이별했든 죽어서 이별했든 부모님 보호를 받지 못해 이곳에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석 오빠는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자기 친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챙기더라고요. 오빠, 이거 내가 오빠 주려고 그동안 받은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았어. 누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했어? 너는 언제 처리될래? 얼마 받지도 못하는 용돈 그거 모아서 이런데 홀랑 다 써버리면 어떡해.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내 마음도 모르면서. 나 내일부터 다른 데 가는 거 몰라서 그래? 나는 오빠가 나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오빠 미워. 지영아.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다른 보육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보육원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 다른 지역 보육원으로 몇 명이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였어요. 보육원에선 가끔 용돈을 줬습니다. 그래봤자 몇백 원이나 몇천 원이 고작이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매일 보육원으로 왔던 전 그 몇천 원 되는 돈도 쓸 곳이 없었죠. 그래서 돈을 모으다 보니 3만 원이 되는 돈이 모였더라고요. 그때가 마침 보육원을 옮겨야 하는 시기라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석 오빠에게 무언가 그럴듯한 선물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듯 생각 없다고 화를 내는 오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땐 둘 다 어리고 서툴러서 그랬는지 그게 아니었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죠. 새로 간 보육원은 그 전에 있던 보육원보다 시설이 더 안 좋았어요. 큰 보육원에서 옮겨진 것 자체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 인원수가 작아 보육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였다는 건 더 큰 후에 알았답니다. 새로 옮겨진 보육원은 몇백 원의 용돈을 받는 일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괜찮다고 저를 챙겨주던 지석 오빠도 더 이상 없었죠. 처음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5년의 기억보다 보육원에 버려져 살았던 6년의 기억이 더 선명했고 많았으니까 당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전 더 악착같이 좋은 날들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오빠도 내 생각을 하겠지? 분명 속상해할 거야. 그러니까 나까지 속상해할 거 없어. 속상한 사람은 한 명으로 충분하댔으니까. 난 잘 지낼 거야. 그래야 나중에 오빠를 만났을 때 해줄 이야기가 많아질 테니까.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뇌가 바보라는 말 말입니다. 웃기지 않아도 가짜로 크게 웃기 시작하면 뇌는 그게 진짜라고 착각한대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버티고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멈추어 있을 것 같던 시간은 어느새 흐르고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해 어느 날, 그날은 벚꽃이 흩날리게 떨어지는 날이었죠. 학교 주변으로 벚꽃 나무들이 있었고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며 시간은 참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키가 커졌고 훨씬 더 잘생겨진 모습을 한 사람이었죠. 바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지석 오빠였어요. 지석 오빠? 오빠 맞지? 지영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분명 지석 오빠를 만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키가 훨씬 더 커진 지석 오빠는 너무 어른 같아 보였어요. 학생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이라 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전에 없던 설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지석 오빠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걸 그땐 미처 알아채지 못했네요. 심장이 두근대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디 아프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지영아,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할 이야기가 뭔데? 지영아, 나 군대 가. 5년 만에 만난 지석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해 묻지 않았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 왔다며 담담하게 군대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전 당황스러웠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찾아왔나 싶었거든요. 군대에 가면 어차피 자주 볼 수 없고 지금처럼 연락하고 지낸 것도 아니라 모르고 지내도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찾으러 오려면 올 수 있었지만 어린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까봐 미리 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건 제가 몇 년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보육원을 나와야 할 테고 그때 옆에서 당당하게 함께 있고 싶어서랬죠. 그 말을 듣는데 부끄러우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군대에 갔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고 오빠는 제 졸업보다 먼저 제대하게 되었죠. 제대한 오빠는 막노동하며 제가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오게 되면 함께 살 집을 구한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게 되면 500만 원의 정착금이 지원돼요. 그 돈과 오빠가 받았던 500만 원의 정착금, 그리고 오빠가 모은 돈을 합하니 작고 허름하지만 1000만 원에 20만 원짜리 월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없고 없는 형편의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했지만 둘이 함께 손 꼭 붙잡고 구청에 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정말? 야, 우리한테 아기 천사가 왔어? 정말이지? 이제 어떡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잘 낳아서 키워야지. 우리 천사에게 사랑 듬뿍 주고 행복하게 해주자. 잃어버리지 말고.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생긴 아이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 시작해 덜컥 아기부터 가진 저는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따뜻했던 집이 그리웠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그리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집을 아이에게 주고 그런 말을 해주는 부모가 되는 게 행복하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겐 태교를 하며 대학 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아니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사용해야 할 돈도 많은데 대학?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그렇게 철없지 않아. 지영아, 잘 들어. 우리가 만약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대학 갔을 거야. 그리고 직장도 잘 구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월세 단칸방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 정도 어렵지 않았을 거야. 우리 천사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면 배워야 해. 너도 나도 보육원 출신의 가방끈마저 짧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어. 그래도 다행인 게 지영이 너 공부 잘했잖아. 대학 가. 오빠가 뒷바라지 다 해줄게. 싫어. 그런 게 어딨어. 결혼했으면 부부는 일심동체랬어.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대학 가라고 말할 거면 오빠도 대학 가. 나도 대학 갈 거야. 근데 순서가 있잖아. 우선 내가 돈을 벌게. 그리고 지영이 너 먼저 대학 가. 네가 대학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 다녀서 돈 벌기 시작하면 나도 야간 대학이라도 갈 거야. 그러니까 오빠 말 들어. 알았지?
그렇게 남편의 지원 사격으로 없는 형편이지만 태교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민우가 태어나고 저 역시 그의 수능으로 서울 4년제를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죠. 오빠는 하늘을 날 듯 기뻐했어요. 힘들지만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하나둘 이뤄지는 게 재미있고 신기하다고 말했죠. 전 육아와 학교 수업을 병행하고 오빠의 짐을 가능한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빠 역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힘들어 보이는 게 눈에 보였지만 항상 저와 민우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서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빠, 아직 차? 밥이라도 먹고 자. 오빠, 오빠, 오빠. 여보세요? 거기 119죠?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저의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낮에는 공사판을 전전하고 밤에는 택배 승하차 일을 병행하면서 몸 쓰는 일을 많이 했던 탓에 몸이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며 젊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학업과 육아로 힘들게 버티고 남편 역시 힘든 일로 밤낮으로 일했지만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낀다고 영양 보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결과 퇴근 후 눈 좀 붙이고 식사를 하겠다는 남편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가씨, 여기 술잔에 술 한 잔만 따라줘. 남자들끼리 와서 술 마시니까 술 마실 맛이 안 나서 그래. 술 한 잔씩만 따라주면 소주 한 병 금세 추가되겠네. 이봐,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손님 알기를 아주 호구로 하는구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전 다시 꿈도 희망도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우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했거든요. 대학은 당연히 휴학을 냈지만 다시 다닐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 형편에 제 팔자에 남편 잘 만나 거기까지 한 것도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과한 욕심을 내 착하고 멋있었던 남편 수명을 당기지 않았나 그런 못난 생각도 했어요. 여자 팔자가 드세면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23살 나이에 2살 아들을 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식이 제공되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민우는 24시간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곳에 맡겼죠.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돈을 벌어놔야 민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땐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늦은 밤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밥보다 술을 마시러 왔고 그러면 꼭 저에게 술을 따르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숙식이 제공되었기에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 250만 원을 꼬박 저축할 수 있었어요. 민우가 어려서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수당이 있었고 어린이집은 지원되었거든요. 옷도 화장품도 사지 않고 돈을 모으니 맨날 늘어가는 통장을 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3년 동안 정신없이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히는 걸 보았죠. 엄마, 진짜 이제 매일매일 엄마랑 잘 수 있어? 그럼, 이제 매일매일 엄마랑 같은 집에서 눈 뜨고 같이 잘 수 있어. 낮엔 엄마가 일해야 해서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 퇴근하면 민우 데리러 어린이집에 갈 거야. 그럼 민우랑 엄마 손 꼭 잡고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야호, 신난다. 선생님 들었어요? 나 이제 여기서 앉아도 된대요. 저 이제 엄마랑 우리 집에서 자요. 그리고 민우가 5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민우와 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잊고 있던 엄마 아빠가 생각났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 혼자 지내기 시작한 게 꼭 민우와 같은 5살 나이였으니까요. 외롭고 힘들었던 시작점이 나에겐 5살이었는데 내 아들 민우에겐 즐겁고 행복한 시작점이 되길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비록 아이 아빠가 일찍 죽어 그토록 바랬던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고생해 모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고 나니 다시 힘든 일을 하며 민우와 살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는 일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런 일들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분명했죠. 그래서 아껴야 했어요. 남들은 이맘때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해준다고 하지만 저에겐 그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힘들다, 어렵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민우가 걱정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어린이집에서 살아야 했다는 걸 잊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와 같이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과자 하나 사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민우야, 과자 안 먹고 싶어? 과자 사줄까? 엄마, 어린이집에서 과자 주는데 나는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자를 사주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7살 민우, 철이 들어도 너무 빨리 든 게 아닌지 가끔은 너무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민우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 바쁜 점심시간만 일하고 집에 갔었죠. 그날은 왠지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몸을 이끌고 일하는 식당에 도착했는데 도무지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가 식당 사장님이 볼 때도 힘들어 보였나 봐요. 오늘 일당은 쳐줄 테니 그만 들어가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더 돕다가 정말 못 버티겠으면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 휘청거리며 어지러움을 느꼈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민우 또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아이 중 민우가 있다는 것도 보였지만 큰 소리로 부를 힘도 없었죠. 그래서 터벅터벅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걷고 있었어요. 하하, 너 진짜 원숭이 같다. 또 해봐, 또. 진해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입장료를 내세요. 공짜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야야, 과자 좀 더 줘봐. 한 번 더 보게. 손 내놔봐. 여기 한 주먹 더 줄게. 아니다, 2주먹 줄게. 좀 더 길게 해봐. 잠깐만, 과자 좀 먹고. 아이, 그러지 말고 이거 봉지째 다 줄게. 이거 다 먹고 네가 버려. 그리고 빨리 동물 흉내나 더 내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전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민우는 저를 등지고 있어서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모른 채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죠. 화가 난 전 큰 소리로 민우를 불렀고 민우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자 누구 하나 붙잡아 혼내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모두 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너 과자 싫다며. 사준다고 할 땐 안 먹는다더니 그게 뭐야? 친구들한테 바보짓하며 종노릇하며 과자 얻어먹고 다녔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친구들이랑 논 거야. 놀아? 그게 논 거야? 너를 가운데 두고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그게 논 거라고? 그럼 과자는 같이 나눠 먹어야지. 왜 너한테 돈을 주는 것처럼 과자를 주고 웃긴 행동을 하게 만드냐고. 그건... 어디서 고작 7살밖에 안 된 주제에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엄마가 과자 하나도 못 사줄 정도로 보여? 그래서 그런 거지짓 하며 과자 빌어먹고 다녔냐고. 네가 고아야? 엄마가 없어? 화를 내지 않겠다고 집으로 걸어가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하려는 7살 민우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저 아이에게 난 엄마라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과자 하나 사달라는 소리 못하고 친구들한테 빌부터 얻어먹고 있었을까? 민우에게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건 민우가 아닌 그런 환경밖에 만들어주지 못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나는 내가 과자 사달라고 떼쓰고 그러면 엄마가 나 또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할까봐 내가 귀찮게 하면 자꾸 뭐 사달라고 하면 민우 싫어져서 어린이집에서 살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랬어.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내가 널 왜 다시 어린이집에 보내. 엄마가 네가 미워서 네가 귀찮아서 어린이집에 보냈던 거 아니야. 왜 대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처음 알았어요.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지내야 했던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전 그런 환경에서 자라 일찍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눈치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밉거나 싫어져서 제가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항상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함께 살 미래에 관해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매일 집으로 가는 대다수의 아이와 다르게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다 보니 민우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밤새 토닥이며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한참을 잠든 민우 머리맡에서 이야기했어요. 자면서도 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랐거든요. 깊게 잠든 민우를 보며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집 앞 편의점으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맡에 있는 과자를 보며 제 진심을 민우가 알아주길 바랬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과자 다 뭐예요? 먹인, 우리 민우 먹으라고 엄마가 밤에 집 앞 편의점에서 사온 거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어제 친구들이랑 먹던 과자도 샀어. 그러고 보니 우리 아들이 무슨 과자 좋아하는지도 엄만 몰랐네. 혹시 좋아하는 과자 따로 있어? 있으면 이따 엄마랑 사러 가자. 좋아하는 과자 따로 없어. 난 그냥 과자면 다 좋아.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많은 과자 한꺼번에 다 보는 건 정말 처음이야. 엄마, 정말 고마워.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것 같아 마음이 쓰였던 민우는 많은 과자를 보고 행복해하는 다른 7살 아이들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라고. 비싼 돈 주고 여행도 못 가면서 이 과자가 뭐라고 한 번을 사다 주지 않았을까? 사다 줬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도 같이 먹자. 여기 이 과자, 엄마 과자 이거 같이 먹자. 엄마 과자? 엄마는 과자 좋아하는 거 없는데. 과자 이름이 엄마 과자야? 아니. 여기 봐봐. 여기 뒤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엄마 사진이야. 근데 엄마, 미아가 뭐야? 제 사진이 붙어 있어서 엄마 과자라며 제 앞에 과자 한 봉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과자를 받았는데 그곳에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를 닮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은 5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죠. 간혹 주변을 보면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큰 어른들이 있잖아요.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만 큰 경우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나 큰 눈망울은 5살의 모습과 여전히 똑같았죠. 그래서 저 역시 유심히 그 사진을 보았어요. 어릴 때 사진이 저에겐 없지만 제 모습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죠.
그런데 엄마랑 이름이 다르네. 엄마 아닌가 보다. 한참이나 사진 속 모습을 바라보느라 사진 밑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우가 이름이 다르다고 말하는 바람에 자연스레 시선이 아래로 향했죠. 사진 밑에는 잃어버린 장소와 잃어버렸을 때 나이,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는 생각나지 않았지만 나이는 같았어요. 저라고 저 역시도 착각하고 빠져들었는데 정말 이름이 달랐습니다. 잠깐 부모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꿈을 꾼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민우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다시 식당 일을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아침에 봤던 사진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나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죠.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안 찾으실까? 이렇게 광고라도 냈으면 누군가가 날 보고 말해줬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나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든 거겠지?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네?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지영씨, 오늘도 몸 많이 안 좋은 거야? 어제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힘들면 오늘까지 쉬지 그랬어. 왜 하지 않던 실수를 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냥 잠시 딴 생각을 했더니. 아픈 거 아니라면 됐어. 다른 생각 말고 일에 집중해줘.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는 게 아니라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았죠.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일이 끝나면 전화한다고 마음을 먹자 신기하게 불안했던 마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자에 붙은 미아 실종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그러셨어요? 어떤 과자에 어떤 아이 말씀하시는 거죠? 땡땡땡에 붙어있는 5살 김지연 씨요. 네, 확인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사자이신가요? 상당히 긴장한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미아 공고를 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올 테고 그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을 테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어쩐지 실망감이 들었죠. 담당자와 약속을 잡고 하루 식당 일을 빠졌습니다. 민우와 함께 갈 순 없을 것 같아서 민우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낮에는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광고를 의뢰해 주신 분들과 유전자 검사를 우선 진행합니다. 유전자 검사 후에 일치가 되면 가족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기억나지 않는 옛일을 끄집어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유전자 검사, 그 검사로 내 부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사용하던 칫솔을 가지고 오란 소리에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줄은 몰랐거든요. 별도로 다른 안내를 들을 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온 칫솔을 제출하고 나니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겠다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앉았죠. 차라리 잘 된 거야. 어설프게 우리 엄마 아빠인지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떤 기대나 희망으로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 더 힘들었을 거야.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지. 그래, 차라리 잘 됐어. 결과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속 시원하고 미련도 안 남겠지. 일주일 뒤면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일주일이 참 안 가더라고요. 누군가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갔어요.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늦은 밤 전화를 주는 건 아닐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자정이 되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큰 상실감이 느껴졌지만 의외로 마음은 차분해지더군요.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어릴 적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득 서러웠어요. 어릴 적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시절 사진이 있다면 저 역시 부모님을 찾는다는 광고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김지영 씨 되시나요? 네, 제가 김지영인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원래는 아는 번호가 아니면 잘 받지 않았는데 그날은 뭐에 쓰인 것처럼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죠. 웬 중년의 여자가 제 이름을 말하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더군요. 내심 미아찾기 관계자가 아닐까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사실에 체념한 듯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하셨지? 유전자 검사가 일치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 번호를 알 수 없을 텐데.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었지? 그런데 저를 확인하고 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장난 전화라면 이름을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요. 분명 저에게 온 전화는 맞는 것 같은데 저를 확인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일 없는데 없을 텐데 저도 모르게 한 줄기 희망의 끝을 붙잡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혹시 엄마야? 지연아, 거기 지금 어디니? 엄마가 갈게. 내 새끼 잘 살고 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래? 아이, 뭐라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어? 지연이 맞대? 어디 있대? 아이, 어디로 가면 된대? 기분이 이상했어요. 혹시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온 중년 여성의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년 여성은 제 이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딸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연아, 아이, 지영 씨라고 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했어요. 원래 담당자가 전화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전화하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놀란 거 아니죠? 지금 거기 어디예요? 지금 갈게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정말 만난다고? 과자 봉지에 붙어있던 사진이 정말 나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정말 생길 수 있다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내 복잡해졌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 할지, 지금 나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것 같더라고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어요. 아직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은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주인 아저씨는 저에게 어서 가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하셨는데 가게를 나오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축하? 그래, 축하받을 일이지. 남편이 어릴 때 했던 말처럼 그래도 나 꿋꿋이 잘 지냈으니까.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도 나 대견하게 생각하실 거야. 먼저 하늘나라에 간 남편을 생각하자 가슴 한편이 시려오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었다면, 옆에 있었다면 저보다 더 좋아했을 사람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어릴 때 남편이 해줬던 말을 되새기니 엄마 아빠에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있는 민우 생각도 났어요. 민우를 데리고 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맞을지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유전자 검사가 잘못되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으니까요. 약속 시간이 아직 20분이나 남았지만 미리 카페에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문 앞을 바라보며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몇 분이 흘렀을까 중년의 두 남녀가 카페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자연스레 그 두 분에게 시선이 갔고 문을 열고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문 앞으로 뛰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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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이제 날 찾았어? 지연아, 우리 지연이 얼굴 좀 보자.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 모습은 미래의 저 같았어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에서 제가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엄마와 딸이라는 게 의심되지 않을 만큼 저는 엄마를 똑 닮은 딸이었죠. 그런 제가 달려가 엄마를 안았으니 엄마 역시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아빠는 문 앞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선 들어가 앉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널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어. 그런데 어디서도 널 찾을 수가 없더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과자 뒷면에 광고를 낸 건데 다시 만나려는 운명이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연아, 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직장 다니고 있어? 아이 아니면 아직 학생인가? 저 식당에서 일해요. 그리고 7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벌써 결혼한 거야? 학교는 어떻게 하고? 아이 딸을 찾자마자 아이 사위가 덤으로 함께 왔네. 학교는 휴학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앞길 창창한 네가 벌써 결혼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니. 아유,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 그동안 쌓여있는 이야기가 두서없이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부모님이 저를 찾기 위해 보육원이라는 보육원은 다 찾아다니셨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을 수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있었던 보육원에도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가 떠난 뒤였어요. 서로 엇갈려 찾을 수가 없었죠. 정말 찾지 못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옮긴 보육원에도 부모님이 가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그 보육원으로 옮기기 전 부모님은 허름하고 작았던 그 보육원에 들리셨대요. 그러니까 저랑 길이 엇갈리신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어딘지 모르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지연인데 제가 지영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한창 제가 지영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면서 바꿔달라고 졸랐었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그 시점엔 저는 지영이라고 장난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하셨죠. 아마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충격에 제가 제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면서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야. 우리 손주는 어디 있냐? 아 이름이 민우랬지? 민우 만나러 가자. 그래 지연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민우 데리러 가자. 그리고 집이 어디니? 집에 가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너 혼자 힘들게 살게 안 해. 엄마 아빠 만났으니 대학에 복학하고 식당에도 그만두겠다고 말해. 한바탕 소란스럽게 울고 나니 어느 정도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마음에 담아둔 말을 다 하시고 나니 손주가 보고 싶으셨나 봐요. 민우를 만나러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민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살짝 들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민우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고 나니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민우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직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 아닌데 왜 왔어? 민우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가 민우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네가 민우구나. 아이, 네 집 자식인지 아주 잘생겼구나. 안녕하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민우가 아주 사회성이 좋구나. 우리 지연이가 애를 아주 잘 키웠네요. 엄마, 이분들 누구셔? 엄마 아시는 분이야? 민우야, 인사드려. 할머니, 할아버지야.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데? 이렇게 검은 머리가 많고 젊으신데 아줌마 아저씨지 왜 할머니, 할아버지야? 아이, 놈 이거. 아이, 할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비행기를 태워주는구나. 그러게요. 누가 아니래요. 사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기엔 좀 많이 젊죠. 울음바다가 되었던 카페와 다르게 민우를 만나니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어요. 민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리가 꼬부라지고 머리가 하얀 색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냐며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민우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 거죠.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하며 이제 엄마 아빠를 찾아서 민우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말까지요. 정말 민우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기는 거야? 와, 신난다. 어린이집 친구들 데리러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늘 부러웠는데 나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어. 야호! 어린이집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 내일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녀석, 아이, 그렇게 좋아? 네,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진짜 민우 할아버지 맞는 거죠? 민우는 몇 번이고 그렇게 확인하더라고요. 민우를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제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옷들을 챙겼죠.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 사는 곳에 살고 자주 만나며 지내는 게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완강하셨어요. 그동안 헤어져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떨어져 사느냐고요. 그렇게 전 부모님을 만난 날 민우와 함께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갔습니다.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타고 오신 차를 보고 잘 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지연아, 네 동생이야. 너보다 3살 아래. 누나, 어서 와요. 환영해요. 지민이는 너 잃어버리고 나서 아예 한참 뒤에 생긴 동생이야. 지금 막 고등학교 졸업했다. 반가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동생들을 보는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같은 부모를 뒀지만 살았던 시간이 달라서 그런가 동생들은 구김살 하나 없고 예뻐 보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저는 어깨를 당당하게 펼 수 없었거든요. 제 손을 꼭 잡고 눈치를 보고 있는 민우까지 있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민우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나만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민우구나. 아빠한테 전화로 이야기 들었어. 만나서 반가워. 삼촌이라고 불러. 알았지? 와, 언니를 쏙 빼닮았네. 엄마, 어디 가서 엄마 늦둥이라고 해도 믿겠어. 피는 못 속인다는데 엄마, 언니, 민우 딱 엄마 라인이네. 그치? 민우가 딱 보니까 외탁했더라고. 나도 우리 민우 보고 놀랐다니까. 삼촌, 이모? 와, 나한테 삼촌도 생기고 이모도 생겼다. 이거 꿈 아니죠?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기다니 정말 신나요. 지연아, 이쪽으로 와. 여기가 네 방이야. 우리가 연락받고 네 방 꾸며놨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민우 방도 꾸며줄게. 당분간은 같이 방을 써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저만 다른 세계에 있다고 느끼던 그 분위기는 민우로 인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거든요. 민우 덕분에 저 역시 다시 만난 가족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영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으니 생각해보니까 우린 지연이라고 불렀는데 이젠 네가 좋아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맞나 해서. 아니에요.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잃어버린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지영이라는 이름 고집부리다가 엄마 아빠 더 못 찾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일 없었으면 해요. 지연이로 살래요. 그래, 지연아, 그러자. 혹시 운전은 할 줄 아냐? 아니요. 운전면허 없어요. 그러면 아빠랑 가서 운전면허 학원 등록하자. 민우랑 여행도 다니고 하려면 면허 있어야지. 면허 따면 아빠가 차도 한 대 사주마. 그동안 하지 못한 거 다 하자. 부모님을 찾고 난 후 저의 삶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겠죠.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다시 학교도 복학했어요. 아빠가 말한 대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 면허도 땄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 차도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아빠 엄마는 제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걸 이제야 누린다고 많이 미안해하세요. 하지만 전 오히려 헤어졌던 시간 덕분에 지금 누리는 것들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민우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나 할 이야기 있어요. 뭔데? 우리 손주가 온 가족을 다 앉혀놓고. 그래, 뭔데? 무슨 중대 발표가 있는 거야? 내일은 할머니가 나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와주세요. 내일? 아유, 알겠다. 그러면 모레는? 모레는 할아버지. 그럼 삼촌은 그 다음날 민우 데리러 오라는 거야? 딩동댕, 정답입니다. 민우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다들 바쁘셔.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놔둬라. 바쁜 사람 빼고 안 바쁜 사람들이 데리러 가면 되는 거지. 어린이집에서 민우 데려오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냐? 맞아, 언니. 나 요즘 졸업 앞두고 시간 완전 많아. 이모 좋은 게 뭔데? 조카 사랑 아니겠어? 이모가 데리러 가는 날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야, 내일 할머니 말고 예쁜 이모가 데리러 가면 안 돼? 이미 순서가 정해졌지만 이모가 그렇게 원한다면 할머니랑 이야기해보세요. 아이고, 뭐라고? 요 녀석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게 말이요. 아무래도 우리 민우 영재학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소. 매일 민우 덕분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잠을 자고 눈 뜨는 게 익숙해요. 며칠 전 부모님이 민우 방을 만들어주시면서 이젠 잠도 혼자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네요. 오빠, 하늘에서 나 지켜보고 있는 거지? 전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어쩜 오빠가 나 걱정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오빤 항상 내 걱정하고 내가 잘 지내길 바랬던 사람이니까.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그치? 오빠가 보는 것처럼 나 너무 잘 지내. 민우도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까지 가족이 많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해. 그렇다고 당신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처럼 나와 민우 둘이 외롭게 지낼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하지 마. 5살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오빠가 하늘나라에 먼저 갈 때까지 항상 난 오빠의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 그땐 그게 고맙고 든든했는데 이젠 알 것 같아. 항상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
앞으로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린 저의 지난 이야기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